요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창업을 권유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말리시는 편인가요? 나는 사실 이제 창업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창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장사 너무 힘들다,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런 친구들한테 일단 왜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회피형 창업이야. 그러니까 회피형 창업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회사를 그 친구들이 뭐 다니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뭔가 회사원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이 단순히 싫어서, 내가 이 일이 그만 질려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는 항상 위에 상사가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항상 듣는 게 아무래도 뭐 뭔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던가, 같이 직원들끼리 뭔가 트러블이 있다던가, 상사들한테 맨날 뭐 까인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그냥 대부분 다 회피형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고. 나는 회피형 창업을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회피형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창업을 내가 반대를 하는 편이고, 사실 지금 이제 26년 앞으로는 경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전문성이 없으면 이 F&B 다음에 뭐 우리 자영업에서도 살아남는 게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창업을 한다, 이거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은 회피형과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사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나는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런 대표님들한테는 오히려 더욱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퇴를 하고 뭔가의 퇴직금, 다음에 남아도 이제 모아놓은 노후 자금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그 업종에서 한 1년 이상 최소 일을 먼저 배워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걸 난 되게 추천하고 있어. 그러지 않다면 사실 뭐 지금 이 시기에 프랜차이즈를 정말 괜찮은 본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개인 사업은 아무래도 난 무리가 있다 보고, 다음에 그나마 할 거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도 정말 많은 이제 본사들과 아이템과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업종, 아이템 이런 거를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무작정 배우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뭐 상권에서 하고 싶은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일을 배우는 게 난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하고 싶다. 뭐 그럼 고깃집이면 카테고리가 고기가 되게 많잖아. 그러면 고깃집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고기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야. 그럼 삼겹살집의 카테고리를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는 삼겹살집에 정말 가서 일을 나는 최소 뭐 주방에서 6개월 해보고 홀에서도 6개월 해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몸으로 직접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나 아니면 난 고기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내가 계속 쭉 얘기를 하는데, 삼겹살 쪽이라고 하면 뭐 돼지고기나 삼겹살, 뭐 오겹살 여러 가지 되게 많지만, 그 매장의 사장님들한테 내가 궁금하다고 하면 커피를 몇 잔 사다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1등 고깃집에서 일을 배우고 싶은데 정말 일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인사를 드려서 제가 다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지금 고깃집을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만저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좀 손님으로 가가지고 2번, 3번, 4번 친해지던지. 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내가 잠깐 가맹점주로 1년을 해봤단 말이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내 주위, 내 오픈하기 전에 그런 브랜드 있잖아,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했고, 다음에 상권 분석도 직접 했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가맹점주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야. 그러면 가맹점주님을 내가 찾아갔어. 가맹점주님을 찾아가서 이 브랜드 본사 어때요? 브랜드 본사가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의 동질감이 굉장히 많으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커피를, 젊은 청년이 커피 사들고 장사 좀 해보겠다, 이거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줘. 여기 브랜드 본사는 어떻고, 좋은 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응원한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달라, 이렇게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가맹 점주님들을 직접 좀 찾아가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요즘에는 이런 창업을 할 때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업하는 친구들이나 대표님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난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의 매장을 오픈한다 하면 그 업종에 맞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윗지방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싹 훑어. 내가 뭔가의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분식이면 분식이다. 이런 분식에 대한 카테고리를 위에서부터 아랫지방까지 싹 훑고 내가 인테리어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간판은 여기에서 약간 레퍼런스 아니면은 메뉴에 대해서 뭔가 레퍼런스 자료들 이것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싹 종합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맞춰 나가는 거야. 하나 둘.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매장들은 사실 30개, 40개, 50개 매장들이 잘 되는 것만 끼워 붙인단 말이야. 끼워 붙이고 그거에 맞게 내가 또 좀 더 수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뭔가 여기가 특색이 있고 다음에 잘 되는 것들만 내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와 여기 매장에 왔을 때 되게 큰 메리트도 있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메뉴들에 대한 특성이나 특색들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카테고리를 정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카테고리에서 각 지역마다 제일 잘 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던가 직접 찾아가 보지 않으면 요즘 리뷰가 얼마나 잘 돼 있어. 인스타그램에 쳐도 네이버에만 쳐도 그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다 따올 수 있단 말이야. 뭐 물론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아랫지방이나 뭐 윗지방 전체적으로 싹 서치를 해가지고 나는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는 거를 추천을 해. 일단 처음 창업은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4천만 원을 들고 이제 분식집을 했단 말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보증금 제하고 뭐하고 하면은 사실 2,500만 원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첫 창업에는 너무 과도한 대출 리스크를 끼지 말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매장을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망한 매장들이 되게 많아. 권리금이 컨디션 좋은 매장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매장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런 매장들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부동산 몇 군데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인사를 자주 하면 정말 컨디션 좋은 매장, 나이스한 매장들이 내가 하고 싶은 업종만 뚜렷하다면 그런 거를 정말 쉽게 편하게 아니면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첫 창업 때는 일단 본인의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 추천해.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장사를 시작했고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처음에 그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어떤 자영업자든 맨 처음 시작 때는. 그러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후회가 없는 그런 뭔가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 당연히 결과가 있으면 나이스 하겠지만 맨 처음 창업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 바로. 그러니까 좋아지게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계속 유튜브나 이런 것들 요즘에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직접 하고 다음 매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 도입하고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분명히 결과는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다음에 그걸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왕 선택을 했고 장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게 정말 뭐 뜨겁게 맨 처음 그 초심 그대로 쭉 이어가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창업이 나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뭐 실패해도 남는 게 있는 창업이라는 건 사실 그거는 그 시간에 대한 경험인 것 같아. 나도 옛날에 다른 매장 업종을 새로 준비하면서 마이너스는 물론 나진 않았어. 하지만 수익이 안 났던 매장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딱 똔똔이. 근데 시간은 내가 한 1년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누가 보면은 얘 시간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문득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게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업종을 해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졌기 때문에 그 경험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 업종을 안 해봤으면 내가 지금 그 업종을 또 할 수 있겠네? 실패해도 뭔가 매장에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도 그때 당시에 나를 생각해보면 많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와 경험과 내가 그 분야의 그 업종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실패해도 뭐 잘 되지 않아도 남은 거는 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창업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한테
나의 의견을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창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 사실 장사를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뭔가의 방향을 못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가지고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